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서 싱클레어의 유년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막스 데미안. 이 캐릭터는 매우 자주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주장에 대한 신념이 대단히 강하고 행동 또한 그와 일치하죠. 반면에 주인공인 싱클레어의 모습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세상의 목소리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학교 폭력, 그로 인한 옳고 그름의 갈등, 데미안의 강한 자기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 부재, 사춘기의 혼란, 이성에 대한 판단 문제. 결국 싱클레어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과 갈등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갈등이 시작되는 제1장 두세 개로 잠깐 돌아가 보죠. 어린이 싱클레어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라고 구분되어 대립하는 공간을 말 그대로 밝다, 어둡다라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두운 곳은 과연 정말로 어두운 것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막상 그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밝은 곳이 그리워졌죠. 또 데미안의 구원 덕에 다시 밝은 곳으로 넘어올 수 있었지만 그리워했던 것만큼 엄청 밝지는 않더라. 이게 뭐야? 둘 다 별로잖아. 그런 상태로 사춘기를 맞이한 싱클레어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성에 대한 욕망까지 더해서 다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가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으로 인해서 의외로 손쉽게 밝은 곳으로 다시 빠져나왔죠. 이거는 밝고 어두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요거를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 먹은 것, 이것만으로써 밝은 곳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브락사스가 등장을 해서 살짝 보여줬던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버렸죠.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 밝은 곳, 어두운 곳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이후 피스토리우스 크나우오 에바 부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자주성, 요거를 발견해가는 싱클레어의 갈등일지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자주성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자주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좀 뜬금없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끊임없이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에게 조언을 했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자주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자세히 읽고 생각을 해보면 그 조언이라는 것이 무엇이었건 결국 행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늘 싱클레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미처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생각하려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싱클레어가 후반부인 제7장에서 여행을 다녀와서 에바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니체를 공부했다는 것 또한 이 자주성을 설명하기 위한 밑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니체도 자주적 인간이 되기를 주장했잖아요.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인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 말은 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나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싱클레어의 그간의 갈등과 혼란의 원인, 이건 딱 잘라서 남의 말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의 개관을 소개하는 0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었죠. 세상이 정해놓은 옳고 그름, 밝고 어두움에 나를 맞춰 넣으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혼란스럽다. 억지로 넣어보자니 힘들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려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싱클레어의 방황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말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런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아브락사스를 등장시켜 정해진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정한 것이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말로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 깨우치게 한 것이죠. 저는 늘 나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매우 자주적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매우 이기적인 겁니다. 오직 나만 중심에 두거든요. 이거는 앞선 영상인 8번째 에피소드에서 던졌던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라는 상충하는 질문과 결을 같이 합니다. 작품에서 이 질문을 받았던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 대부분 실수에 불과하지만 모든 일을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요. 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이 생각들을 쫓아버리고 거기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듯 어려운 듯 말했죠?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모두 의미 있는 생각이다 라는 전제를 두고 나온 말입니다. 의미 있는 생각,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밝고 어두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동심. 요건 제 생각입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건지는요. 제가 쓴 책인 고전의 고전 마지막 장에 자세히 써 있어요. 깨알 같은 내 책 광고. 이 작품은 많이 재미있는 작품이고 보면 볼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독자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하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다만 언제 이 책을 처음 읽었느냐가 난도를 다르게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이렇듯이 소설 데미안은 엄청나게 많은 해석의 가지를 뻗치는 작품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살자는 것, 이거에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분, 대립, 공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아브락사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덧붙였던 건데요. 이쯤에서 0번째 에피소드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될 겁니다. 이외에도 당시 독일 사회가 처해 있던 문제점, 전쟁에 대한 해석, 종교적인 이야기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데미안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통해서 데미안을 처음 읽어보시게 된다면 우선은 어렵다고 하니까 제 가이드대로 작품에 접근을 하셨다가 반드시 끝에 가서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집중한 해석에 도달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걷어내고 줄거리 중심으로만 데미안을 소개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접근 방향이나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라면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 얘기나 깊이 있는 것보다 소프트하게 줄거리 위주로 소개하는 영상을 찾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총 12편으로 나눠 소개를 드린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 리뷰였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한 작가라고 불리는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를 조언 삼아서 읽어보세요. 물론 헤세의 말이 모두 옳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긴 시리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쭉 시청을 해주셨다면 제 책 한 권 구입해 주시는 건 의리죠.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